오늘은 양임자의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결말 부분. 그는 임씨가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는 사연을 듣고 불평등한 사회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임씨를 동정하고 자신의 소시민성을 성찰, 반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1980년대 도시 변두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때 도시 변두리는 원미동이에요. 요즘이야 뭐 원미동 잘 나가는 동네이죠.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요. 자, 도시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소재로 한 연작소설 원미동 사람들 중 한 편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이 이해와 공감으로 바뀌는 일상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다. 겉모습만 보고 오해했던 타자를 이해하게 되고 그를 통해 타인을 곡해했던 자신을 반성하는 소시민의 마음을 잘 그리고 있다. 그리고 대상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인물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으며 대상에 대한 연대감과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1층 현관까지 내려가 임씨를 배웅하기로 했다. 왜? 그렇죠. 처음에 오해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열심히 해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두워진 계단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려가면서 임씨는 연장 가방을 몇 번이나 난간에 부딪혔다는 것은 공간 감각이 약해진 거죠. 그렇죠. 앞에 절정 부분 끝부분에서 임씨는 술을 마신 걸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임씨의 모습이다. 시원한 밤 공기가 현관 앞을 나서는 두 사람을 감쌌고 그는 무슨 말로 이 사내를 배웅할 것인가를 궁리해 보았다. 수고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이 사내 그 서비스에 대면,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을 더해준 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직, 성실, 기타 등등까지 다 해당돼요. 자,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은 일을 다 하면서 인정까지 베푸는, 자, 임씨에게 면목이 없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임씨가 갑자기 그의 팔목을 꽉 움켜잡았다. 사장님요. 자, 호칭 잘 보세요. 자, 뭐라고? 사장님요. 호칭 잘 보세요. 요거 이따 얘기할 겁니다. 사장님요.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제가 맥주 한 잔 살게요. 가십시다. 왜? 두 가지죠. 자, 일단 돈이 생겨서 기분이 좋은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동갑이야. 같은 토끼띠야. 그러니까 뭘 느낀 거야? 친근감을 느낀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임씨는 백열구로 밝혀놓은 형제 슈퍼의 노천 의자를 가리켰다. 노천 의자는 가게 안이 아니라 가게 밖에 의자를 깔아놓은 걸 얘기하죠. 자, 결국은 집에서 어디까지 온 거야? 형제 슈퍼까지 온 거네요. 공간의 이동이고요. 서민적인 삶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맥주는 내가 사지요. 아닙니다. 제가 삽니다. 좋소. 누가 사든가 가봅시다. 자, 의기투합한 거죠. 그들은 형제 슈퍼의 김반장에게 맥주 3병을 시켰다. 무엇다며? 두 분이서 어디서 그렇거럼 1차를 하셨단가요? 자, 사투리 잘 못해요. 전라도 부안이 고향이라는 김반장은 기분이 좋았다 하면 진짜로 토박이 발로 사람을 어르는 재주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라도 부안 사투리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알아야지. 그냥 넘어갑시다. 자, 맥주도 좋소만 임시아씨 우리 외상값부터 갚아주셔야 쓰겄단께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 여기선 두 가지, 두 사람의 성격이나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김씨 아저씨, 김반장. 김반장은 일단은 외상값부터 챙긴다라고 하는 점에서 약삭빠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임씨는 외상을 져야만 술을 마실 수 있을 만한 처지, 형편, 가난한 형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올 수도 있고 따로따로 나올 수도 있고요. 임씨는 두말 없이 외상값 1,300원을 갚아주고는 기세 좋게 쥐포 3마리 구워오라고 이른다. 사장님이요, 뭐 다른 안주도 시키십시오.
임씨가 그를 보았다. 어따 동갑끼리 사장은 무슨 사장님. 종일 그 말 듣느라고 혼났어요. 말 놓읍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웬만하면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죠. 그가 거품이 넘치는 잔을 내밀며 큰 소리를 쳤다. 임씨가 잠시 아연한 눈길? 당황하고 망설이는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면 왜 임씨는 여기서 당황하고 왜 여기서 망설일까요? 그거는 나의 어떤 말 놓자 사장님은 무슨 사장님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당황함이잖아요. 즉 자신을 존중해주는 그의 태도에 대한 임씨의 놀라움이라고 보면 돼요. 좋수다. 그럼 형씨 한잔 합시다. 자 이제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형씨라고 부른단 말이야. 아까 사장님이라고 호칭하는 거에서 호칭 잘 보라고 그랬죠. 그죠? 그 사장님이라는 호칭에서 형씨라는 호칭으로 호칭이 바뀌었어요. 호칭이 바뀌었다는 것은 심리적 거리가 매우 가까워졌다는 것이고 사장님, 즉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에서 뭘로? 인간 대 인간의 관계로 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씨가 호기를 부리며 소리나게 잔을 부딪혔다. 그렇지. 다 같은 토끼 새끼 주제에 무슨 얼어 죽을 사장이야 라고 하는 것은 거리감을 좁히는 의도이다. 그의 어세도 임시 못지않았으므로 이윽고 두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주고받았다. 내가 이래봬도 자식 농사는 꽤 지었지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자식 내지는 가족에 대한 어떤 애착감이 상당히 강하구나 라고 보면 돼요. 임씨는 자신의 아들과 딸이 4명이라는 것, 큰 놈은 초등학교 4학년인데 공부를 썩 잘하고 둘째 딸녀는 학교 대표 농구 선수인데 어깨 큰가 보다. 박찬숙 못지않을 제주꾼이라고 자랑했다. 박찬숙은요 아주 유명한 국가대표 여자 농구 선수예요. 그놈들 곰국 한 번 못 먹은 게 한여영씨. 자 여기서 말하는 곰국이 뭘까라고 한다면 그냥 곰국이죠. 곰탕 그릇의 국. 하지만 이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못 먹였으니까 경제적 무능력에 의한 한 비애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이번에 가리봉동에 가면 어디 가면 가리봉동은 1980년대 공장이 밀집하던 지역입니다. 그 녀석 멱살을 잡아야지. 그 녀석은 또 누군데? 스무빵 쳐야죠. 임씨가 이빨 사이로 침을 찍 뱉었다. 뭐 맛있는 거나 되는 줄 알고 김반장이 발발의 새끼가 쭈르르 달려왔다. 가리봉동 가면 곰국이 나와요? 그 말은 이게 중간중간 끊어서 들어서 그렇죠. 임씨가 따라주는 잔을 받으면서 그는 온몸을 휘감는 술기운에 문득 머리를 내둘렀다. 아까부터 비 오는 날이 어떤 날인데, 그렇지. 일거리가 없는 날이야. 일거리가 있는 날은 일을 하고, 일거리가 없는 날은 가리봉동 가는 거예요. 가리봉동 간다는 임씨의 말을 술기운과 더불어 떠올렸다. 호기심이 생겼다는 거죠. 도대체 가리봉동에 진짜 뭐가 있길래? 곰국 있나? 곰국만 나오나? 큰놈 자전거도 나오고 우리 농구선수 운동화도 나오죠. 마누라 빠마값도 쏙 빠집니다요 그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곰국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어떤 생계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나오죠. 자그마치 80만원이요. 80만원. 치기랄. 쇠타 공장 하던 놈한테 1년 내내 연탄을 대줬더니 이놈이 연탄 값을 떼어먹고 야반도주했죠. 밤에 톡 같다는 거예요. 공장이 망했다고 엄살을 까길래 내 맘인들 좋았겠소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임씨의 성품이 드러나네요. 그런데 영씨 그놈이 가리봉동에 가서 더 큰 공장을 차렸지 뭡니까? 이런 사기꾼 놈의 자식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가리봉동에 가는 이유는 뭡니까? 떼어먹힌 80만원을 받아내기 위해서네요. 연탄값. 가리봉동에 가는 이유. 우리 노가다들 출신이 다양해서 그런 소식이야 제꺼덕 들어오거든요. 그럼 받아야지. 받아야 하고 말고. 그는 딸꾹질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술이 취했다. 임씨에게 술을 붓는 손도 정처 없이 흔들렸다. 역시 술이 취했다.
그에 비하면 임씨의 기세 좋은 입만큼은 아직 든든하다. 임씨는 아직 술이 덜 취했군요. 누군 받기 싫어 못 봤어? 줘야 받지. 형씨, 돈 있는 놈들은 죄다 도둑놈이요. 쫓아가면 지가 먼저 울상이야. 여공들 노임도 밀렸다. 부구도가 나서 그거 메우느라 마누라 목걸이까지 팔았다. 지가 먼저 승질을 내. 돈도 안 주면서.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지는 바로 뭡니까? 가리봉동에 있는 스웨터 공장 사장이 될 것이고요. 염치 없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죽일 놈. 그는 스웨터 공장 사장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얼굴 진짜 본 거 아니죠? 상상하는 거죠? 반질반질한 상판에 배는 툭 붉어져 나왔겠지? 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인물이니까? 그렇지, 매우 탐욕스러운 인물이니까. 그게 작년 일인데 형씨 올여름에 비가 좀 많았어. 비만 오면 가리봉동 갔죠? 비만 오면 갔단 말이에요.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임씨는 하루도 쉬지 못했겠네요. 1년 365일 비 오는 날은 쎄고 쎄는데 무엇이 그리 걱정이단가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김반장은 지금 죽죽머리 없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의 어떤 아픔에 대해서 몰인정하다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은 약간은 냉담한 그런 편이죠. 소통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네요. 시끄러 임마. 그래도 시끄러 임마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싸우는 건 아니죠. 친한 사이라는 거죠. 비가 와야 가리봉동 가지. 비가 와야 라고 하는 것은 비 안 오는 날은 일을 해야 되니까. 해 뜬 날은 돈 벌어서 좋고 비 오는 날은 돈 받아서 좋고 좋다. 이게 진짜 좋은 거야? 아니죠. 고달픈 거죠. 쉬는 시간도 없잖아요. 일종의 반어적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반장이 젓가락으로 장단까지 맞추자 임씨는 김반장 엉덩이를 철썩 갈긴다. 형씨는 집이 있으니 걱정할 것이 없어. 토끼띠 뭐 어떨 거야? 자, 이때 형씨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집이 있는데 집값이 어디 내리겠소? 80년대나 지금이나 이 집값 안 떨어지는 건 똑같네요. 저런 것도 집에 축에 끼나? 왜?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이번에 또 무슨 까탈을 힐 일이 것인지 시도 때도 없이 돈을 삼키는 허술한 집이라고 대꾸하려다가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역시 돈이 넉넉한 사람은 아니에요. 임씨의 말에 가로채여서 그는 입을 다문다. 난 말이요 이 토끼띠 사내는 말이요 이 토끼띠 사내 임씨는 말이요 보증금 150만원에 월세 3만원짜리 지하실방에서 6식구가 살고 있어. 자, 그러니까 연락에 엄청나게 가난한 공간이죠. 가리봉도 그 새끼는 죽어도 맨션 아파트요. 맨션 아파트 이건 부유함과 안락함의 공간. 자, 공간에 대비가 일어나고 있네요. 결국은 맨션 아파트에 사는 가진 자가 오히려 돈 없다고 찔찔대면서 지하실 방에 사는 사람의 돈을 떼어먹는 그런 사회구조의 모순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임씨는 주먹을 흔들며 맨션 아파트라고 외쳤는데 그의 귀에는 꼭 맨손 아파트처럼 들렸다. 돈 받으러 갈 시간도 없다고.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벽돌 찍는 공장에 나댕기지. 나는 나대로 이 짓해서 벌어야 되지. 그래도 달걀 후라이 한 개 마음 놓고 못 먹는 세상 젠장이라고 하는 비관적 현실에 대한 울분, 분노죠. 임씨의 목소리가 더 거칠어졌다. 술이 너무 과하지 않나 해서 그는 선뜻 임씨에게 잔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다.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돌고 도는 게 돈 본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리 같은 sen세는 평생 이지랄로 끝장이야. 돈? 에이 개수작 말라고? 결국은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벌지 못하는 가난하게 사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세상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또한 소외감과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다. 임씨가 갑자기 탁자를 탁 내리쳤다.
그 바람에 기웃동거리던 맥주병이 기어이 바닥으로 나뒹굴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었다. 진짜 취했다. 참고 살다 보면 나중에는 모두 다 소용없는 일이야. 자, 어찌할 수 없다는 얘기죠. 무력감. 임씨의 기세에 눌려 그는 또 말을 맺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나중에 임씨 역시 맨션 아파트에 살게 될 거. 달걀 후라이쯤은 역겨워서 곰국은 물배만 채우니 싫어서 갖은 음식 타박에 비오는 날에는 양주나 찔끔거리며 사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왜? 이렇게 위로라도 해주면 좋은데 이 위로가 안 되는 거야. 1000번 만번 참는다고 해서 이 두터운 벽이 별표 칠게요. 뭡니까? 그렇죠. 계층 간의 차이가 오를 수 없는 저 꼭대기가 발밑으로 걸어와 주는 게 아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저 오를 수 없는 꼭대기가 발밑으로 걸어와 내주는 게 아니다. 한마디로 부익부, 빈익빈 현실을 얘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그도 알고 있고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는 임씨의 핏발선 눈, 현실에 대한 분노를 마주보지 못하였다. 왜? 미안함과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묻습니다. 왜 미안하고 왜 부끄러운데요? 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기다 밑줄 쳤으면 밑줄 친 걸 보는 게 아니라 밑줄 친 거 앞, 뒤를 보는 거예요. 힌트가 여기에 있네요. 뭐가 미안해? 엉터리 견적으로 주인을 속이는 일꾼이라고 의심하며 손해볼까 두려워 궁리를 하던 꼴을 눈치채지 않았는지 미안한 겨, 부끄러운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술 기운이 확 달아나 버리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어떤 문학작품에서 밑줄이 있으면요, 그 밑줄에 의미를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함축적 의미를 묻는 문제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에 내용의 흐름을 보면서 찾는 것이 필요해요. 제 아무리 탄탄해도 라면 가닥으로 유지되는 사나이 몸뚱이, 즉 뭡니까? 그렇죠. 어려운 현실, 모순된 현실에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가는 처지인 임씨는 술 앞에서 이미 제 기운을 잃고 있음이 분명했다. 취했다는 거예요. 임씨의 몸이 자꾸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보면서 점차 술이 깨고 있었다. 왜 깨? 그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에요. 어떤 모습? 속물적인 모습. 어떤 놈은 몇 억씩 챙겨 먹고 어떤 놈은 한 달 내내 뼈품 팔아도 20만 원 벌이가 딸랑딸랑한데 외제 자가용 타고 다니며 껐덕거리는 놈, 룸사롱에서 몇십만 원씩 팁 뿌리는 놈은 무슨 재주로 그리 사는 거야? 죽일 놈들 죽여. 이거는 분노죠. 임씨 입에 거품이 물렸다. 비싼 술 잡고 왜 이런단가요? 참으시오. 임씨 아이씨 좀 참으시오. 자, 김반장의 만류예요. 그런데 사투리 팍팍 쓰고 있어요. 이건 리얼리티, 사실성을 부여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반장이 냉큼 달려들어 빈 술병과 잔들을 챙겨갔다. 왜? 깨지면 자기만 손해잖아. 임씨는 탁자에 고개를 쳐박고서 연신 주결을 되내고 그는 속수무책으로 사내의 빛바랜 얼굴만 쳐다보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죽일 놈들 속에는 자신도 섞여 있는 것이 아닌가. 어쩔 수 없는 괴리감이 사내의 어깨에 손을 대지 못하고, 즉 위로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임씨의 이런 분노, 이러한 울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 그 또한 공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겨울 돼봐요. 마누라나 새끼나 온통 검댕칠이지 왜 검댕칠을 합니까? 그렇죠. 연탄 배달한다는 거예요. 한 장이라도 더 나르려니까 애새끼 아까 큰애가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끌고 나온다는 거야.
그만큼 가난한 현실이죠. 형씨,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처자식들 얼굴에 검댕이칠 묻혀놓고 그럼 못난 놈이란 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왜 어쩔 수 없잖아. 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다. 라고 보는 일종의 무력감이에요. 임시의 등등하던 입술도 마침내 술에 젖은 모양이었다. 취한 모양이었다. 말이 제대로 입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임씨는 자꾸 입술을 쥐어뜯었다. 나 말이요. 이번에 비만 오면 가리봉동에 가서 말이요. 임씨가 허전한 눈길로 그를 쳐다보았다. 목소리도 한결 풀기가 없이 처져 있었다. 그 자식이 돌만 주면 아니죠. 돈만 받으면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돈을 잘못 발음한 거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고향으로 갈랍니다. 고향이에요. 예, 고향으로 갑니다. 내 고향으로. 공이가 박힌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임씨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에이, 이 아저씨는 술만 마셨다면 꼭 울고 끝을 보더라. 아, 버릇이라고요, 버릇. 역시 타인의 아픔을 크게 공감하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가게 안에서 내다보고 있던 김반장이 임씨에게 머퉁이를 주었다. 그래도 임씨는 쫓겨난 아이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그는 오줌이라도 마렸다는 듯이 슬그머니 자리를 떠서 김반장에게 술값을 치렀다. 돈을 치르고 나니 진짜로 오줌이 마려워서 그는 형제 슈퍼 건너편에 불빛이 닿지 않는 공터를 슬슬 걸어갔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를 스쳐갔다. 으악! 으악! 이건 또 뭔 소리야? 손바닥을 탁 치면 기다렸다는 듯이 목을 뚫고 비명처럼 혹은 탄식처럼 으악 소리가 튀어나왔다. 으악새 할아버지였다. 노인은 그가 이를 다 볼 때까지도 공터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연신 괴로운 소리를 뱉어내었다. 으악! 으악! 뜬금없는 인물의 등장이죠. 자, 이건 의학새 할아버지. 의학새 할아버지가 왜 나오냐고요? 자,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라는 소설은요. 연작소설,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연작소설이 있어요. 그 연작소설 중에 한 편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연작을 하면서 원미동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편씩 한 편씩 이어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제 누구다? 의학새 할아버지다. 이 의학새 할아버지는 연재소설의 다른 장에 나오는 중심 인물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장에 나올 인물을 잠깐 보여줌으로써 연결고리를 갖습니다. 재밌는 구성이죠. 옷을 추스리며 뒤돌아보니 전구 불빛 아래 혼자 동그만히 앉은 임씨가 아직도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취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피해감이죠. 이름은 모르지만 낯익은 동네 사람들이 형제 슈퍼를 향해 줄다름쳐 오다가 그런 임씨를 발견하고 힐끗 훔쳐보며 가게로 들어갔다. 밤도 꽤 깊었으리라. 시간의 경과죠. 광복절이니까 이게 8월달이네요. 그죠? 이제 마감이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하루일이 얼추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가슴이 답답했다. 남은 일은 집으로 돌아가서 나무토막처럼 쓰러져 꿈없는 잠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가슴이 답답한 거야. 그는 분명 임시의 어떤 삶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는 건 맞아요. 하지만 해줄 수 있는 건 없죠. 이런 점에서 안타까움이 가슴이 답답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엔 별이 총총하고 아마 내일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어둠 속을 서성이던 의학새 할아버지도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지 손뼉을 탁 치면서 으악 하고 짧게 울었다. 이렇게 해서 양귀자의 소설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라는 소설이 끝을 맺습니다. 자, 우리 결말 부분에서 살펴볼 것이 있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리봉동에 왜 가는지가 이제 나왔죠. 뭐예요? 가리봉동 그 새끼는 곧 죽어도 맨션 아파트예요. 맨션 아파트 라고 얘기하는 이 가리봉동.
그죠? 이 가리봉동은 결국 빈부의 격차, 계층이 되겠네요. 경제적 계층. 자, 나중에 임씨 역시 맨션 아파트에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다. 왜? 1000만 번 참는다고 해서 그 두터운 벽이 오를 수 없는 그 꼭대기가 발밑으로 걸어와 주는 게 아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누구인가? 라는 점에서 가리봉동은 비가 오지 않는 날에 일을 하고 비가 와서는 일을 하지 않는 날이면 가리봉동 가서 떼인 연탄값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제목이 갖는 역할은 임씨의 말이 제목으로 삼는다는 거야. 그래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며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회를 풍자하고요. 자신의 이익만을 지키려는 부유층의 이기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전에 읽었던 우리 두터운 벽, 이 두터운 벽은 결국 뭡니까? 계층 간의 갈등이라고 보면 돼요. 도시 빈민층이 아무리 참고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도 현실적 궁핍, 가난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가진 자들의 배만 풀릴 뿐인 거죠. 이러한 점에서 두터운 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답답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고 사회 계층 간의 진입장벽을 의미하며 그 다음에 그 벽이 두텁다는 것은 계층 간의 이동이 매우 어려움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양 기자의 소설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결말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